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법을 배우지만 이 기법들을 실제로 투자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평선의 며칠선을 돌파했다는 둥, 또 며칠선을 밟고 올라간다는 둥, 이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수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매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와 손절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바닥을 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반복적인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의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차트를 한글처럼 쉽게 읽고 싶습니까? 핵심 개념인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고 또 이를 매매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과 활용법을 배워보시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차트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매수와 매도의 적절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지선은 주가가 막 하락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가격 수준을 말하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는 강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저항은 주가가 막 상승하다가도 멈추고 다시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가격 수준을 말하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강한 공급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특정 가격대만 되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기만 하면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가격대를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특정 가격대가 되면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매도가 나와서 윗꼬리를 만드는 가격대를 우리는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주식 차트에서 저가와 고가, 종가와 시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저가에서는 매수가 또 고가에서는 매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주가의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기준이 바로 이 고가와 저가이기 때문에 이들 고가와 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차트를 켜서 지지와 저항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는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HTS를 켜서 차트를 켜주시고요.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이 생겨서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보조 지표를 지우고 순수하게 캔들 차트만 남겨둡니다. 봉은 최소한 240개, 대략 1년 정도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일단 시간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살펴볼 겁니다. 캔들이 오르내리는 변곡점의 저점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끌 겁니다. 자, 그런데 변곡점마다 이제 가로선을 끊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이거를 끄어야 하는 걸까요? 제 눈에는 차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간 저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간 저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저점,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모두 그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런데 지저분한 와중에 벌써부터 뭔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비어있고 또 어디는 또 촘촘해서 진해 보입니다. 그죠? 자, 이어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그 변곡점의 고가의 가로선을 그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 고점에서 선을 끊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간 고점에서 선을 끊고 이거를 반복하면, 자, 이제는 확실히 보이시죠? 가로선들이 뭉쳐져 있는 특정 대역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가로선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곡점들의 고점이거나 혹은 저점이라는 거죠. 즉 시장의 주체가 너무 싸서 사야 한다거나 또 너무 비싸서 팔아야 한다라고 마음먹은 지점들이 가로선인데요. 자, 이 가로선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면적들을 잘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가격 구간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지지와 또 저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둘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빨간색 박스친 영역은 전형적인 저항 구간이죠. 여기만 오면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하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그 구간을 벗어나서 주가가 새로운 레벨로 레벨업을 했을 때 걔들도 또 결국 새로운 저항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저항을 만나면 주가는 떨어지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지지를 받느냐? 대개는 이전의 저항 구간이었던 이 곳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지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혹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어디까지 봐야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샀다라는 거고, 가격이 싸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다음 지지선에서는 한 번 더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줄을 그었죠. 그거는 지지와 저항을 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 사고 또 어디서 팔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노력해서 지지와 저항을 찾았다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중요한 가격 구간이 어디인지 대충 감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좀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사야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했죠? ADR 지표를 중심으로 지수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언제 주식 비중을 절반 이상 채우라고 했죠? 그렇죠. ADR 지표가 80 밑으로 떨어질 때를 노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럼 코스닥 ADR을 봐야겠다. 그죠? 자, 이렇게 코스닥 ADR의 80 아래 구간을 세로선을 그어서 나눠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 최적이자 찰떡처럼 궁합이 좋은 보조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거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서 21선 그리고 D1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표준 편차 구간을 입력하는데요. 여기에다가 3시그마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차트 설정은 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에 왜 볼린저 밴드가 찰떡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에 들어와서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 수준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나오는 가격 수준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볼린저 밴드랑은 무슨 상관이냐? 결국 여기 이 종목에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주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구성원들이 그대로 잘 바뀌지 않다 보니까 행동 양식이 어느 정도 패턴화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패턴화 된다라는 것은 결국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거 있는 접근법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풀이하면 표준 편차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원리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닥인 ADR이 80 이하인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의 3시그마 하단 구간을 터치하거나 혹은 가격대의 위치가 지지와 저항 중 지지 구간에 들어온 순간 과감하게 매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 기준은 볼린저 밴드 3시그마의 상단선을 터치하면 그때는 청산을 고려하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1년에 확실한 매수 자리만 대략 6번 정도 나왔고요. 수익률도 최소 20%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매수한 위치가 정말로 안정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자, 심지어 그 흔한 이동평균선조차도 다 떼버렸는데도 어디서 매매해야 하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ADR이 82이긴 한데 지지 자리에 들어왔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서 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굳이 그러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초보이고요. 확실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진입해도 보시다시피 투자 성과가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자주 못해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무 때나 막 들어가기 때문에 깨먹는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명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면은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투자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저도 투자 서적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내 돈을 집어넣고 승부를 봐야 할 때는요, 긴장되고 떨리면서 머리로는 알던 것들이 재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입니다. 지금 당장 HTS를 켜고 매일 10개의 차트를 분석해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세요. 자, 매도 전략도 직접 세워보시고요.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이해와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확실하게 익혀서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강의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배우고 또 이를 활용해서 주식 매수를 하는 방법까지 익혔습니다. 자, 사실 이만큼이면 주식 차트 분석
분석의 핵심을 거의 다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식 초보 시절에는 이런 방법들을 혼자서 쉽게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구독을 눌러서 생각할 거리와 공부할 거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을 이겨봅시다. 주식 독학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